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정화일간이 만난 십천간, 정화일간이 만나는 십천간의 관계. 그래서 이 부분과 정화일간이 6개의 지지에 앉게 되는데 그 정화일주, 그 부분을 통변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약식통변이라는 것을 알고서 들으시면 좋겠다 그래요. 비부명리, 청간론 비결, 자연의 실상, 정화일간과 타천간의 관계. 정화일간이 간목을 만나면 정신통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병화와 간목이 만나면 목화통명이 되겠고, 이 정화는 정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통명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화일간이 간목을 만나면 끈기가 있고 머리가 좋은 편이지만, 이 경금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일이 적다. 노력한 만큼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그래서 이 서로 간에 누차 얘기를 했지만, 상생상극, 상극이라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상생이라 해서 좋은 것도 아니며, 이 자연계 질서는 서로 간에 극제하고 생하고 하는 데서 아름다움이 있게 된다. 즉 간목이 정화를 생한다고 그러지만, 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이 정화일간에서는 간목과 무토가 같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이 무토와 경금이 있으면 좋기는 좋지만, 이 정화가 간목이 없으면 기름이 떨어진 난로와 같다. 그래서 이 간목이 먼저 있어야 된다. 경금은 나중 문제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경금이 있을 때는 이 간목과 격하고 있어야만, 이 간목이 오히려 경금이 있어야, 격하고 있어야만 더 성장하는, 왜 그러냐면 이 간목을 가지치기를 해줘서 더 아름답게, 더 우람하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만 노력한 만큼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정화가 을목을 만나면 건시열화라고 그러는데, 이 을목은 대체적으로 을목 자체가 을축 또는 을묘, 을사, 을미, 을유, 을해, 이제 이 을목이 이 정화를 생하는가 생하지 않는가, 이 부분은 이 을목이 깔고 앉아 있는, 어떠한 지지에 깔고 앉아 있느냐, 즉 이 정화가 여름에 태어났다면 을축으로 온다면 상당히 반갑겠죠. 왕성하기 때문에. 또는 을유로 와거나 또는 을해로 오거나, 그래서 이 정화에 천을 기인 유해를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 을목이 이때는 상당히 좋은 조합이 된다 그래요. 그러나 이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서 이때는 을묘 또는 을사, 을미로 온다면 상당히 반갑겠죠. 그런데 이 을목이 이렇게 오지를 않고 이 여름에 태어났는데, 이 정화가 여름에 태어난 정화에 을묘나 을사나 을미로 온다면 매우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 을목이 앉아있는 그 형상을 봐줘라. 그래서 생목으로 목생화가 쉽지 않으니, 여기에서는 목생화가 쉽지 않는다, 생목이다, 그것은 가을 겨울에 태어나서 이 을목이 을축으로 왔거나 또는 을유 을해로 왔다면 이 습목이다, 완전한 습목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생하지 못한다. 그러나 가을 겨울에 태어난 이 정화일간에 을사나 을미로 왔다면 이미 자기 앉아 있는 데가 따스하기 때문에 습목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요. 정화일간이 병화를 만나면 소월봉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는 겁재로 인해 재주는 곰이 부리고 착취하는 자가 있는 형상이다. 무력해지고 박력이 없으며 주변머리가 없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 정화 고유에
그 부분으로 나오는 것이 좋은데 이 병화의 겁재적 성격으로 변화가 돼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 정화 자체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이 병화를 만나면 재물 집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하게 돼 버린다. 그리고 공돈을 밝힌다. 그래서 잘못돼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화 일간은 신약했을 때 이 병화를 만나는 것보다 정화를 만나서 또 다른 정화를 만나서 양화 위험이 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정화를 만난 이 양화 위험은 단기전 승부도 가능하지만 장기전 승부에 능하다 그래요. 꺼지지 않고 둘이서 손을 맞잡고 오래오래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정화가 만나고 간목이 한 글자 있었다면 상당히 바람직하겠죠. 꺼지지 않는 불이니까. 또는 간목이 없다면 무토라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개의 정화가 있고 병화가 있다. 그러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해져 버린다. 성격 자체가. 문제가 배린사주다 그래요. 이 눈꼴 시려서 못 봐준다. 재물 집착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강해진다고는 볼 수 없으나 기운이 집중되지 않는다. 그러나 형제 동료 덕이 좋아서 반드시 성공하고자 한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요. 단 하나의 일주론 이 부분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요. 그러나 이 부분은 두 개의 정화가 만나면 손에 손을 맞잡고 힘을, 두 개의 정화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반기는 형태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또한 미남이다. 두 개의 정화가 있고 간목이 있다면 상당히 미남 미녀이다 그래요. 그 이유는 물을 창창한 그 나무들이, 큰 산에 나무들이 있는 그 산 속에 이 아름다운 별빛이 되어서 하늘에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미남 미녀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정화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형제 자매가 아주 다정하다 그래요. 그러나 이 정화 일간의 병화는 없는 것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겨울에 태어났어도 정화가 정화를 만나고 정화가 또 세기가 되는 것도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병화를 만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화가 무토를 만나면 오나복로라고 그러는데, 열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반갑다. 이 무토가 이 정화에 화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용광로에 로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로서 온화한 지속력이 강함으로 매우 길하다. 정화가 기토를 만나면 소화회토라고 그러는데, 빛은 회절되고 열은 흡수되니 능력을 나타내기 어렵다. 서로가 상당히 원망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정화의 인생 무대가 기토이기 때문에 이 기토에 해당되는 육치는 원망으로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정화의 인생 무대 기토가 자기의 나타남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둔하고 어리석은 짓을 즐겨 찾아서 하게 된다. 스스로 그냥 그 머리 푹 숙이는 그 어떠한 모양 물상 있죠. 그 머리 푹 숙이고 그냥 뭐가 부끄러운지 그냥 이거 어떻게 안절부절하는 상태. 이 상태가 정화가 기토를 만난 그러한 상태이다. 이 정화에서 기토는 식신이 되지만 전혀 무용하다 그래요. 정화가 경금을 만나면 화련, 진금, 화련, 강금이라고 하는데, 간목을 끌어쓰는 데 도움이 되며 서로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경금을 만나니 부지런해져서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정화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 있고 경금을 만나면 힘과 능력이 있는 정화로서 매우 바람직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이렇게 해서 볼 게 또 있다. 만약에 이 경금이 왔을 때, 이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서 신강한 사주에서 이때 이제 경진으로 왔다면 상당히 반갑겠죠. 그런데 여름에 태어난 정화한테 경진으로 안 오고
경술로 와서 화기세를 강화시킨다. 그러면 이 술토는 조토가 돼서 경금을 생하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부지런한 것이 아니고 게을러져 버린다 그래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성향을 이렇게 잘 봐줘라. 그래서 항상 어떠한 것이든지 마찬가지다. 이 정화가 기토를 싫어하지만 이 기토가 신약사주에서 기사로 왔다면, 또는 기묘로 와가지고 정화를 돕는다면, 또는 기미로 와서 돕는다면, 이러한 모든 지지관계가 다시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률적으로 이것은 안 좋다, 이것은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이게. 정화가 신금을 만나면 영금 용해라 그러는데, 이 형질 변경을 먼저 상징할 수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신금이 형질 변경된다 그러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다. 신금이 왔을 때 여름에 태어나서 신축으로 왔거나 신유로 왔거나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더 길하고 좋다. 또는 신금이 신해로 왔다면 상당히 이 정화에 좋은 그러한 형상이다. 다만 이제 여름에 태어난 정화한테 이 신금이 올 때 신사로 오거나, 또는 신미로 와가지고 화기세를 또 부추긴다거나, 또는 신묘로 와서 이때가 문제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지위 관계를 반드시 봐야 되겠다 그래요. 평범한 일반적인 그러한 부분에서는 신금이 형질 변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정화가 신금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가을 겨울에 태어나서 빛으로 작용을 해야만 이 신금이 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금이 이 정화가 열기로 작용한다면 이 정화를 두려워하게 돼서 이 신금처가 어느 날 갑자기 가출해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열기작용이라면 불편한 것이 되어 빛으로 작용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하지만 두려움에 떠는 신금이고 반드시 한 번은 인생 패배가 있을 것을 상징한다. 정화가 임수를 만나면 상년 무덕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정임합의 유정한 관계이지만 정화가 신강해야만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정화가 왕성하고 이임수가 용신이 된다면, 그래서 이때는 상당히 좋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정화가 신약해서 숙이 과다한 사주에서 이 정임합 목을 지금 현재 해달라고 하는, 근데 정임합은 목을 안 간다. 내가 아무것도 없이 너를 왜 도와주냐. 네가 정임합 수로 와버려라. 그러면 이 정화가 죽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임합에서는 정임합 목이 될 수도 있고 정임합 화가 될 수도 있고 정임합 수가 될 수도 있다. 그 사주의 기세에 따라서 왕성한 그것이 모든 사주에서 기운이 화기로 모였다. 그러면 정임합 화로 변화가 돼버린다 그래요. 이 임수가. 이 정화를 따라가 버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알아두셔라 그래요. 또는 정임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수기가 지금 과다하다. 그러면 정임합수로 가버린다. 이 음천가는 왕성한 세력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비록 임수가 양천간이지만 자기는 그 어떤 뿌리도 없고 이 화기만 강하다. 그러면 정임합 화로 갖다 가버린다 그래요. 근데 이제 월지가 인월이나 묘월이나 내지는 그렇게 되면서 모든 사주의 기운이 목기로 모였다면 정임합 목이 된다 그래요. 그때는 정화와 계수가 만나면 무의 무증 관계라게 해서 정계 칠살충이 되는데, 이 부분이 계수는 물상이 뭐냐면, 이 계수의 물상은 옛날에 그 20kg니 40kg 가스통이 있었죠. 이렇게 이 가스통의 가스의 물상이다. 이게 LPG. LPG나 LNG나 이 자체는 굉장히 한랭하고 차가운 이 상태이죠. 이 부분이 차가운 것이 이게 계수이기 때문에 이 가스통의 물상이다. 그런데 이 정화를 만나면 가스통이 폭발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주에 이 정화 일간에 오화가 있고, 어떠한 사주든지 마찬가지겠다. 이 오화가 있고 계수는 축토를 상징한다 그래요. 이 축토 가스통에 이 부분이 추고 탕화살로 변화가 되면 폭발 사건이
나타난다 그래요. 가스 폭발이든 휘발유 폭발이든 그러한 폭발 사고로 나타난다. 그래서 자칫 이 개수가 약하다면 개수가 다치고 정화가 약하다면 정화가 다치는데, 개수는 북풍 한서를 상징하고 정화는 호롱불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수기가 왕성한 겨울에 태어나서 개수가 투간이 되었다면 이 정화 문제가 크게 나타난다 그래요. 잘못하면 사망이다. 그리고 이 자기의 정신, 이 정신을 상징하는데, 이 개수 겨울에 태어나서 이 정화 일간이라면 여기에서 자기 정신이 나약해져서 힘을 쓰지 못하는, 그 호랑이 앞에 내가 물려 죽을까 아니면 저 호랑이가 나를 살려줄까 하는 이 상태로 변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말 무력해진다. 자, 정화는 6개의 지지를 깔고 앉게 되는데, 축토, 묘목, 사화, 미토, 유금, 해수, 그래서 6개의 지지를 깔고 앉는 이 정화이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는 정축일주, 정묘일주, 정사일주, 정미일주, 정유일주, 정해일주 6개의 지지를 일주를 간단한 약식으로 설명을 해 보자고요. 이 정화가 목기가 과다하다면 죽은 나무에 꽃이 핀 상태로서 목다 화식이다 그래요. 그래서 재물 파산 또한 당하면서 목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이 금기는 완전히 절이 돼 버리죠. 절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목기가 과다하면 이 정화는 불이 꺼져 버리고 재물은 파탄 나 버린다. 또한 수기는 목기가 쫙 빨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직업도 재물도, 그리고 우둔하게, 매우 우둔한 마마보이로 자기의 인생을 펴내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름에 태어나서 화기가 강하다면 이때 또한 문제가 있게 된다. 화기가 강하다 해도 이 부분에서는 강한 빛에 금기가 녹아서 결단성이 없다. 그래서 이 그 경금이 있고 이 경금이 경진으로 왔다면 이 부기하고 부부 사이도 상당히 좋다 그래요. 그래서 금이, 그러나 이 금기가 전혀 없고 경술로 왔다면 이 술중 신금을 다시 찾아가는 그러한 상태. 정축일주가 신약한데 이때는 만약에 경금이 왔다고 그러면은 경인이나 경오나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정화가 신강하다면 정축일주가, 이 근데 정축일주는 재물창고다 그래요, 이 축토가. 그래서 반드시 정축일주는 간목과 무토가 있고 또 다른 정화가 한 글자 있거나, 그래서 신강해야만 축토 재물을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지, 만약에 이 겨울에 태어나서 이 축토 재물을 못 만들고 여기에서 축토에서 기토, 신금, 개수가 암장하고 있는데, 이 정축일주가 가을 겨울에 태어난 사주에서 기토, 신금, 개수가 투간이 돼버리면 배려버렸다. 자기 일지에서 이미 이 부분을 잘못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축일주는 또한 일지식신의 묘고다. 그래서 화계살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또한 백호살이다. 그러면 정축일주로 딱 태어났다면 사주에서 정축일주다. 그러면 이 투출된 것이 기토, 신금, 개수가 투출이 됐는가, 제일 먼저 이걸 봐줘야 된다. 어찌됐건 정축일주로 태어나면 기토, 신금, 개수는 투출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이 투출하면 해당 인덕이 없다 그래요. 해당 육칠에. 그래서 이 정축일주는 그 대신 화계살 묘고이기 때문에 재물복이 있다. 정화는 아까 금여성 빛이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복도 있는 그러한 편에서 신강한 사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축토 화계살, 즉 축토 물상이 뭐냐면 골방에 앉아서 정화 불을 밝히고 공부하는 상이기 때문에 글 쓰는데 소질이 좋고 말도 차분하게 잘한다 그래요. 상당히 말도 매끄럽게 잘하는, 목소리도 예쁜 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표현력이 좋아서 글을 잘 쓰고 재물집착이 강하기 쉽고 인색할 수 있다. 대체로 지혜롭고 냉정한 편으로 거짓이 없고 양심이 바르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잘 창출하므로 기획 능력이 있고 창작력이 우수하다. 다소 급한 성격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의리를 중요시한다. 이 정축일주에서 그러나 기토 신금 계수가 투출이 되면 매우 나약한 성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그래요. 정묘일주, 정묘일주는 어떠한 경우라도 일지 이정화에서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두 글자 있으면 또한 안 된다. 사화나 오화 한 글자만 딱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정신이 일지 효신살이지만 효신살이 내 일지에서 내 천하 남편이 되어야 할 일지 배성이 효신살로 오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사화나 오화 한 글자에 있어서 인수를 수렴하는 그 과정이라면 효신살의 흉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여름에 태어나서 신강한 사주에 정묘 일주로 태어났다면 내 일지 배성이 이미 기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효신상 발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면 효신살이 발동을 하게 되면 부부 서로 간에 정이 없이 살아가는 이 상태로 나타난다. 즉 다시 이 일지 이 묘목이 희신이 되어야 하는데 기신적 작용이 되고 내 예를 들어서 여자라면 남편이 되어서 이 해수 관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나의 인수가 돼서 모친처럼 간섭과 잔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부정이 없게 된다. 남자 또한 마찬가지다. 남자 또한 이 정화일간에서 신앙사주라면 이 식상이나 금기가 되어줘야 하는데 내 일지 인수가 와가지고 잔소리하고 하는 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부 해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 정묘일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됐든지 사화나 오화 한 글자 둘 중에 한 글자만 딱 있으면 이 부부관계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완강하지 않으며 정신적으로 꺾이기가 쉽다. 추진력이 약하지만 인정이 많고 예의가 바르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잘 창출해내므로 기획력이 좋다. 인내력이 강하고 성실한 노력파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정사일주로 태어나면 신약한 사주에서는 간목이 한 글자 있고 사중무토가 한 글자 있고 이렇게 사주가 형성이 되면 좋은데 그래서 신약 사주였을 때는 대체적으로 좋다 그래요. 간목과 무토가 있고 신약 사주면. 그런데 이 부분이 오광절이거나 화왕절에 왕성해서 이 사화가 기신적 작용을 한다면 음착살 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음양차착살 작용과 고란살 작용으로 나타나서 부부 해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이 정사는 사중에 병화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격 자체가 병화의 탐욕스러운 성격으로 나타나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음착고란살로 인생의 파란곡절 속에서 용하게 살아가는 것이 재주이기는 하지만 많은 시련과 부부간 갈등, 연암풍파, 남남풍파를 겪게 되고 남자는 의처증에 정력이 강하고 화약고를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데 악한 짓은 대체적으로 정화일가는 못하기는 하지만 무력해진다 그래요. 특히 이 정사 음양 차착살이 돼버리면 어머니의 덕이 어머니의 외갓집의 덕이 나약할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미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정사일주는 겉으로는 유순해도 이중적인 성격이 강하고 부부궁이 불리하다. 호탕하고 명랑한 성격을 지녔으며 화통하고 급하지만 뒤끝이 없고 시원스럽다. 활달하면서 사교성이 출중하고 언변이 좋고 상대방보다 우월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다. 그래서 정사일주로 태어나면 사중무토와
사중 경금은 투출이 되면 상당히 더 좋다 그래요. 그러나 이 사중 병화는 절대 투출하지 말아라. 신강하더라도 이 사화가 사유축 금을 갖다 이루고 또 사신합을 갖다 하고 이러한 상태로 재물을 만드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정사일주는 신약하면 안 된다 그래요. 사유축 삼합을 이루고 이 사화가 배신을 해서 재난 풍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러나 이 정사일주에서 사중무토와 경금만 투출이 됐다면 걱정할 바가 없다. 병화만 투출하지 말아라 그래요. 정미일주는 일지 홍염살이다 그래요. 일지 홍염살이며 암록성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 정미일주로 먼저 딱 태어나면 문제가 벌써 발생이 된다. 왜냐하면 정미일주 자체가 나의 인수성인 인목과 묘목이 공망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친의 덕이 없는 정미일주가 돼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미일주는 미토가 정 홍염살이다. 그래서 굉장히 밝고 화려하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정미일주다. 그런데 이제 정미일주로 딱 태어나면 어떻게 됐든지 미토에서 기토 투출은 하지 말아라. 이 미토에서 또 다른 정화가 한 글자가 투출을 하고 미토에서 을목이 투출을 해도 괜찮다. 그러나 기토 투출은 하지 말아라 그래요. 기토가 투출하면 다 배려버린다. 정미일주가 적당한 신강이 되면 이 미토 자체가 암록성이기 때문에 한강물이 말랐으면 말랐지 재물은 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 가서든 인기가 좋다. 그래서 인기 좋은 선생과 같아서 능력자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밝고 화려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정화의 미토가 문제를 나타내는 기신적 작용을 한다면 음욕살로 나타나서 폐가 망신살과 같아서 굉장히 탐욕스럽고 음욕스럽고 호색, 생란 이 부분으로 넘어가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미일주는 기토는 투출하지 말아야 하며 사주격이 왜 그러냐면 이 미토가 꺼지지 않는 불의 역할이라 그래요. 이 미토는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이성 간의 집착, 남자 집착, 여자 집착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 정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일지 홍염살에 앉아서 꺼지지 않는 자기 창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력이 왕성하다 그래요. 남자도. 그래서 개방적이며 술을 잘 마시거나 아예 못 마시는 두 경우로 나타나는데 인정이 많아서 희생정신이 강하며 심성이 곱고 예의 바르고 진실하다. 줏대가 강하고 고지식한 면이 있지만 내성적으로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일주가 정미일주로 예쁘다 그래요. 사주격이 괜찮으면 상당히 예쁜 일주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 정유일주. 정유일주는 이 일군이 이 정화의 천을귀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천을귀인이고 또한 문창성이며 대체적으로 괜찮다. 상당히 아름답고 천을귀인의 자한 이것에 보면은 유는 술 유자와 같고 정화는 촛불 이 정화 화기가 붉은색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면 이 정화 빛이 화기는 붉은색 빛이죠. 그래서 붉은색 빛의 이 유금 술 이 술이 되기 때문에 이 정화 입장에서는 술집에 홍등을 걸어놓은 것과 같다 그래요. 붉은색 홍등을. 그래서 포장마차의 물상과도 같다. 유시의 등불을 밝히는 포장마차와도 같은 그러한 물상인데 이 유금이 비록 천을귀인이라고 하지만 목기인 인묘를 파극시키는 성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격이 좋으면 괜찮으나 사주격이 이 정화가 홀로 있고 약한 사주면 신약하다. 그러니까 이 정화가 홀로 있고 또 다른 정화가 없다면 이 유금을 비록 재물이여 천을귀인이라 하지만 다스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유금이 나의 목기성
인수 의식주 성분을 충살이 발생이 돼서 내쳐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은 공부 성분, 의식주 성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정유일주가 어떠한 사람은 뭐 상당히 천을기운이 자해서 좋다고 그러는데 꼭 이 유금을 볼 때 한 가지, 이 유금이 천을기인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업인살로 작용하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봐줘라. 천을기인으로 작용한다면 상당히 좋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이 풀어 헤쳐지는 귀인을 만나게 된다라는 그 상징을 하지만, 업인살이면 너의 전생에 지은 죄를 일시불로 다 갚아라. 그래서 굉장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좋고 나쁨의 운이 극단적이다. 예리한 판단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장부의 기질보다는 실속을 중요시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성격으로 계획성이 투철하여 실수하는 일이 드물다. 정서적으로 약간 불안감이 있다. 그런데 이 유금이 업인살로 작용하면 이때는 매우 불리하다. 그래서 일주 중에서 정화일간의 일주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물상이죠. 정해일주. 이 바다 위에 등대 불빛이 돼서 정적으로 자기 자신이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꺼지지 않는 이 불이 되고, 이 해 중에 간목이 있어서 또는 인목이 있으면 해이나 묘목이 있으면 해묘합으로 나의 인수가 되어 주겠다라는 이 해수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는 남편 덕도 있고 상당히 정적으로 아주 예쁜 일주이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정의 일주 여자들을 만나면 상당히 눈빛이 아름답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눈이 그 물기가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러한 상태로 매우 이쁜 일주이다. 그래서 온순하며 독립심도 강하며 발전 가능성이 크다. 정유일주와는 완전히 틀려요, 이 부분이. 정유일주는 자치적이라면은 그 탐욕스러운 말만 지금 현재 유금이 천을귀인이라 그러지만 진정한 이 바다의 등대로서 불빛을 멀리 멀리까지 빛반사를 시키는 이 상태가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일주와 정해일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 해수가 상당히 좋다 그래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온순하며 독립심도 강하며 발전 가능성이 크다. 순박하고 예의 바르고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심성을 지녔다. 실리를 추구하고 합리적이다.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정도의 삶을 지향하게 되는데, 이 정화는 해중 임수와 암합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건 직업성 이 부분도 괜찮다 그래요. 다만 이 겉으로는 성격적으로 활발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공고한 역경에서 큰 재물을 취할 명식인데, 사람이 어찌 됐건 이 부분에서는 간목이 한 글자가 이렇게 해서 있어야만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해일주는 장래 희망과 발전을 꿈꾸며 상상력은 풍부하지만 아직 각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주체성이 없는 상태이므로 여기에서는 반드시 사화가 있어서는 안 되고 오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내 힘, 내 주체성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의타심이, 남을 의지하는 의타심이 없고 주체의식이 강해서 모든 부분에 좋다 그래요. 그리고 모친의 덕도, 남편의 덕도 있을 것을 상징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해중 임수가 남편이고 해중 간목이 나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머니와 남편이 이 해주라는 한 집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머니와 남편과의 사이도 매우 좋은 그러한 상태로 나타나면서 해중 임수, 나의 남편이 해중 간목 어머니를 돕는 상이고, 그 해중 간목 어머니는 정화를 다시 생하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도 좋고 성격 자체도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서는 왜 그러냐면 해수에서는 다 써먹는다 그래요. 해중 간목, 해중 임수. 그러니까 임수와 간목으로 연결이 되고 해중에 또한 무토가 암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무토는 정화를 오나보노를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쁜 일주에 갖다 이렇게 해당이 된다 그래요.
자, 간단하게 6개의 정화가 깔고 앉는 지지의 그 일주론을 간략하게 설명을 갖다 이렇게 했는데, 언제 때가 되면 일주론을, 정식 일주론을 한번 이렇게 공부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자,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